자, 어제 북러 동맹이 선언되는 시간에 유는 국가 인구 비상사태 선언한다면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 대책을 밝혀야 될 시간에 저출생 대책을 갖다가 발표했어요. 그래서 0에서 4세의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 국가 비상사태다 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합계 출산율 1명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요점이 육아휴직 월 최대 250만 원을 갖다가 주겠다. 출산 가구에 주택을 연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14,000호를 올해 중에 공급하고 민간 분양 중에서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현행 18%에서 23%까지 올리겠다. 연 46,000호로 올리겠다. 민간 분양에 있던 신생아 우선 공급을 공공 분양에도 하겠다. 자, 그래서 결혼하면 세액 공제해주고 자녀 공제도 확대해 주겠다. 그래서 윤회 이번에 이 저출산 대책을 보면 결혼 특별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한 채씩 갖고 결혼한 부부를 한 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기간을 확대해 주겠다. 집을 한 채씩 갖고 결혼한 대한민국의 고소득 상류층 자녀 빼놓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황당하다 생각이 들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2억 5천 합산 소득까지도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을 해준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부부가 합산해서 2억 5천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조금 낮게 대출해 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합계 2억 5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신생아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이자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회 이번에 신생아 대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살만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육아휴직 급여가 있지. 그야말로 중견 중소기업 다니고 자영업하고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 출산 육아휴직 급여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공공으로 출산 가구에 주택을 공급한다지만 그 가격이 얼마냐라는 게 중요하죠. 원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회 대책 중에서 12만 가구를 출산한 가구에게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게 공공분양 14,000 그리고 민간 분양을 46,000 가구 정도를 갖다가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민양 분양 아파트 청약을 할 때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신생아 우선 공급을 하겠다. 연간 7만 가구인데 12만 가구로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민간 분양 아파트는 신혼 특별 공급 물량 중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주택은 일반 공급 때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이 중에 70% 14,000 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 가구의 특별 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해서 지금까지는 특별 공급 청약 기회에 한 번 당첨되면 더는 특공 기회가 없었는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추가로 특별 공급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주택은 처분하고 또 새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 대책을 보면 제가 딱 볼 때 뭘 느끼는가 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그리고 교사나 간호사나 전문직에 있는 아내 이런 결합이거나 아니면 의사인 남편과 또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 이런 결합일 때 가정에서 저출산 대책을 하고 또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소득 한계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한 채씩 갖고 결혼한 부부를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든지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존의 특공 기회를 활용해서 집을 산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황당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의 자녀들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죠. 공공주택, 윤회 공공주택이 도대체 얼마의 젊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단 하나의 말도 없어요. 그리고 민양 분양 중에서 신혼 특별 공급 물량의 비중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거는 기존 분양가로 하되 신혼인 사람들에게 좀 당첨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분양가라는 게 기존 아파트 시세대로 기존 아파트 구축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게 기존 신축 아파트 분양가인데 그 중에서 민간 아파트의 신혼 특공 물량을 높여준들 그것이요 이 서울 변두리에 아니면 경기도의 9억 이하 아파트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특혜인지 제가 묻고 싶어요. 시세대로 하되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LH 등이 개발해서 파는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 5월달에 지난달에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얼마인가 하면 자그마치 67.1이라는 거예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공가 입주는 171.4대 1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 고령자 대상으로 행복주택이라는 게 시세의 80%의 금액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지난달에 3년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4,400가구를 공급한다. 이게 아마 윤이 말한 공공주택일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1월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에 신혼부부 시프트 300가구를 갖다가 우선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공공주택을 4,396가구, 2026년부터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 36,000상, 서울시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프트라는 게 입주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살 수 있고 거주 중 아이를 낳으면 계약을 연장해서 최장 20년 거주를 할 수 있다. 아이 수에 따라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현재 사는 집을 시세 대비 80%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실제로 보면 제대로 이 진행이 안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를 보면 엄청 싼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시용으로 몇 개 해놓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공공주택이라는 것이 현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인가? 또 충분히 적절한 가격인가? 자,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결국은 임대주택인데 이 임대주택이 그동안 임대주택에서 나왔던 숱한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수치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황당하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은 살만한 사람들의 자녀들만 좋은 것 아닌가. 그래서 잘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리게 만드는 주마 가편식의 저출생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돼요.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여건을 폐지했다. 사실상 폐지했다.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놔둬도 집 잘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하고 특례 대출을 해주고 특별 공급을 합니까? 자, 한국의 이 아파트 문제가 얼마나 썩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원베일리라고 부르는 과거의 그 신반포에 새로 지은 고급 레미안 아파트 있죠. 여기에 이제 주택조합을 해서 이제 그게 완공이 되고 조합을 이제 해산하려 하는데 조합장에게 10억을 주기로 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입주 주민들, 조합원들은 반대를 하면서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조합 해산 청산 회의가 있었는데 과반수로 조합장에게 10억을 큰 가급으로 주기로 했다.
그래서 뭐 1억 2천씩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빼줬다. 그런 것들이 성과다라고 말을 하는데 애초부터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가 뺀 척하면서 짜고 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1948명 조합원 중 찬성 976 반대 884 기권 86으로 가결되었는데 조합원들이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라고 반발하며 아파트 내에 이 고급 아파트에 현수막 10개를 내걸고 그리고 이 원밸리 입주민 약 600명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률 대응을 위한 모금에 들어갔대요. 자, 원밸리 아파트는 34평짜리가 42억 5천을 하고 40평짜리는 48억, 52평짜리는 63억. 그래서 45억에서 최소한 한 70억이 넘어가는 수준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는 주민들이 다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니까 대략 재개발해서 덕을 좀 본 주민들도 있을 거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고 10억을 책정했던 것 같아요. 조합장, 재건축 조합장 성과급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 판이 한국에 이리저리 돈 해먹는 게 그야말로 비리가 부동산이 하나 다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되어서 완성이 될 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들이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간에 주고받고 가게 돼 있고 또 그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조합장과도 그런 비리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억 주면 우스운 거였어요. 애초에 이걸 재건축해 줘서 완공시켜 주는데 내 10억이 뭔 문제냐. 근데 조합장이 이제 급여로 1년에 1억 주 이상 가져가면서 이제 마치면서 또 10억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40억, 45억대 이상에서 70억까지의 이 아파트에서 10억 성과급 안건이 통과된 데 대해서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가서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는 이 아파트 이 재건축 조합 해산 임시총회도 샛빛 둥둥 섬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 사무총장은 10억은 가장 낮은 금액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 조합원은 무슨 10억이냐. 자,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레미안에 그 원밸리에 수백억대 매물이 나왔다고 해요. 35층 최고층에 전용 234평. 자, 234평방미터짜리. 이건 아마 평수로 따지면 70평대로 보이는데 이 펜트하우스가 호가 280억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비싼 아파트에서 조합장 성과급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의 이 아파트가 얼마나 투기판이었냐. 그러니까 애초 조합장은 10억 정도는 우습게 보고 설정했겠죠. 받아갈 것 다 받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기본금만 9천만 원, 상여금 포함하면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성과급까지 줄 필요도 없다. 또 조합장이 위장 세입자를 앞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채서 실형까지 선고된 이 조합에 피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 그래서 규탄을 하고 있어요. 참 어지간합니다. 대한민국.